어떤 술이 제일 만들기 까다롭고 힘들 것 같아요? 이화주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방송에도 나왔던 술인데 떠먹는 술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사대부 집안 여자들이 술을 먹고 싶은데 술을 마실 수 없으니까 떠먹는 것처럼 술을 만들어서 마셨다. 이제 그런 술인데 그거는 술을 구멍떡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술을 제조하는 방법에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죽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번복한 거고 그 구멍떡 같은 경우에는 떡을 도너츠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쌀가루를 이제 입반죽 해가지고 도너츠 형태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삶아서 그걸 으깨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적게 들어갈수록 술이 만들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 자체가 이제 반죽이 너무 되다 보니까 그걸 으깨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걸 으깨는 그런 힘 자체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물 자체가 없는 그 상태에서 누룩이랑 또 번복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번복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누룩이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풀어져요. 아까처럼 액체화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그래서 점성이 생기고 점점 그게 이제 액체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술을 만드는 클래스를 좀 어떤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으세요?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하세요? 일단은 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술에 되는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새로운 시선으로 전통주를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술 빚는 모습을 남기고 싶으신 분들. 저희가 여기서 오면은 사진 찍은 거를 직접 인화해서 드리거든요. 술 빚는 모습을. 그렇게 이제 추억을 남기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또 술로 기념일을 이제 챙기시고 싶으신 분들, 얼마 전에 이제 클래스 하신 분들도 남편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뭐 2, 3주 전에 술을 빚어가시고 생일 때 술을 걸러가지고 마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 싶으신 분들 추천해드리고 싶고. 약간 커플들한테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쵸. 커플 데이트로도 추천해드리고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또 그리고 이제 이 가양주 문화가 집에서 이제 술 빚는 문화 자체가 가족적인 문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 모셔도 좋고 가족들이 같이 와서 빚을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애기들도 저희 애기 지금 21개월이거든요. 근데 막 쌀이랑 누룩 같은 거 이렇게 주고 이렇게 만지는 거, 이런 오감만족이나 뭐 몬테소리 같이 그런 교육적인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어필을 하거든요. 되게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공간에서. 애기들도 와서 체험해볼 수도 있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게 이제 가양주 문화 자체가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집에서 술 빚는 게 옛날에 막 할머니들이 막 빚고 그랬잖아요. 95년도까지 술 빚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됐었어요. 일제강점기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빚을 수 있게 된 게 95년도부터. 되게 최근이잖아요. 그래서 저 되게 그때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 술 빚는 문화가 약간 옛날에 조상들이 빚었던 것처럼 되게 구시대적인 그걸로 이제 남아있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좀 탈피하고 싶다. 그런 이렇게 올드하고 고루한 문화라는 거 자체를 좀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진짜 단순히 술이 아니라 여기가 예뻐서 들어와서 술 배우고 싶다는 분들도 계셨으면 좋겠고, 그냥 이 공간 자체가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이제 술이 있는 거니까 술로 소통하고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모든 술을 안 빚어보신 분들한테 추천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하는 게 원데이 클래스를 하는 것 자체가 한 번에 술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술을 가지고 가서 술이 되는 과정을 보면 애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사실 할 건 없어요. 술을 집에 가지고 가면 그냥 보는 거예요. 뭐 만져서 열어보고 막 관리해주고 이럴 것도 없고 그냥 2, 3주를 그냥 두고 온도 관리만 해주고 그냥 잘 지내나 이렇게 가끔 말 걸어주고 뭐 이렇게 사랑을 주면 맛있는 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런 경험 자체가 또 새로운 거니까 해보셨으면 좋겠다. 젊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예 뭐 진짜 고등학생들도 이거 술을 마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고 만들어가고 부모님이랑 이렇게 하고 걸러서 부모님께 드리고 그래도 가능하고 커플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 친구들끼리 와가지고 각자 빚고 걸러가지고 만나는 거죠. 그래서 맛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똑같이 빚었어도 분명 맛은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친구들끼리 하면 재밌을 것 같고 커플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1인 1 술단지를 드리는 거예요. 보통은 그런 기간에 가면은 4인 1조로 해가지고 큰 거에다가 이제 같이 술을 빚고 나눠서 가져가는 형식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처음부터 하나씩 빚어가지고 내가 온전히 그 술단지를 가져가는 거니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로 씹어서 만드는 술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렇게 한 건데 그게 이제 그 당화 과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알을 씹으면 그 아밀라제 때문에 밥이 달아지잖아요. 그게 이제 당이 생성되는 그런 과정인데 침 때문에 그게 거기에 이제 그 전분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건데 그 과정이 저 누르기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건 약간 그러니까 미개하다고 보는 거죠. 그건 약간 뭐 일본의 전통 방법이기는 하지만 씹어서 이제 이렇게 한 술 자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누룩을 이용하면 누룩이란 건 뭔가요? 누룩이 저거예요. 누룩이라는 거는 누룩이 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누룩이 술의 맛이나 색이나 탁도 모든 거를 결정짓는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이제 시중에 유통되는 밀 누룩이거든요. 약간 그래놀라 같이 생겼는데요? 맞아요. 그 누룩은 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돌처럼 생겼다고. 이 누룩의 종류에는 밀이랑 쌀이랑 보통 곡물을 가지고 누룩을 만드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밀 누룩이에요. 밀을 이제 가루 내가지고 얘를 가루로 낸 것도 있고 그 밀 자체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쌀도 그렇게 쌀 가루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쌀 알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 누룩의 종류가 다양한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형 틀에다가 물을 조금 섞어가지고 넣은 다음에 그 자연적으로 여기에 이제 곰팡이나 그런 것들이 그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온도, 따뜻한 온도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가지고 여기 안에 효모와 효소가 그 균사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누룩을 띄운다고 하죠. 매주 띄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안에는 술을 당화시키고 알코올을 생성해 줄 수 있는 그런 효소와 효모들이 들어있는 거죠. 주의 메가 그런 비슷한 거 맞아요. 같아요. 네. 그러면은 쌀을 주 네. 재료로 쓰시잖아요. 어디 쌀 쓰세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술을 만드는데 그 주지를 좋게 하는 품종들이 있는데 맵쌀을 사용하거든요. 맵쌀과 찹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맵쌀을 사용할 때는 삼광미 품종을 사용하는데 또 술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전용으로 나온 설갱미라는 그 품종이 있어요. 그래서 그 품종은 맵쌀도 아니고 찹쌀도 아니에요. 그래서 맵쌀인데 찹쌀처럼 재배한 그런 술이 맛있게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쌀 이제 설갱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설갱미가 시중에는 이렇게 유통되지 않고 공동 구매해가지고 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그 웨딩주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설갱미가 그 배상면주가 아시나요? 국순당 산사춘 나오는데 있어요. 술로 하자면 대기업인 그 업체에서 단독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품종을 생산하고 그 품종으로 술을 만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시중에는 막 이렇게 유통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구하고 싶어서 막 찾다가 판매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구해가지고 제 웨딩주 때 그걸로 술을 빚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맵쌀보다 당도가 더 높게 술이 나오고 술 맛이 더 좋게 나옵니다. 정부 지원으로 창업을 진행하셨잖아요.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정부 지원 같은 걸 받으려면은 네. 이것저것 서류도 준비를 해야 되고 네.
좀 이번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